안녕하십니까, 정은주입니다. 오늘은 제7회 지구의 운행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지리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지금 역학용어가 나오는데,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역학의 기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역학을 좀 공부를 하고 이어서 풍수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양계 이론으로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또 멀리 천왕성, 회왕성,冥왕성, 이렇게 9개의 별을 거느리고 태양이 끊임없이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학이라 하는 역자는 태양과 그리고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월자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 역학에서는 태음이라고 합니다. 즉 태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양이고 달이라는 것은 태음이 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월자를 위아래 합치면은 변할 역자가 되고 바뀔 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에 있는 태양과 지구에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 가장 큰 양이고, 이 달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를 표면에 이루고 있는 물에 지금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물에 달의 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썰물이 생기고, 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의 균형을 잡아줘 가지고 만일 달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이라는 것은 가장 큰 양과 즉 만물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글자를 빼고 나니까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은 이 5개의 별이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오른쪽에 있는 천왕성, 회왕성,冥왕성은 너무나 우리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별은 우리가 제쳐놓고,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이 글자가 씌어 있는 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달력에서 쓰고 있는 일주일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을 빼고 나면은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별들이 바로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서양에서는 이 7개의 별을 가지고 일주일을 만들었었고, 동양에서는 해와 달을 합친 글자가 곧 변할력, 바뀔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변화 이치의 근본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5글자 목화, 토, 금, 수, 이 5글자를 오행이라고 해서 여기에 기본 바탕을 두고 이 학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음양관계를 보시면은 이 우주는 하나의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가 유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음양관계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음양관계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이라 하는 것은 하늘이 양이죠. 하늘은 높기 때문에 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태양이라는 것은 이 날일자가 태양인데, 태양 옆에 보면 불화자가 있습니다. 즉 태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빛과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받고 이 지구상에 있는 만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월자를 보시면은 태양이 양이면 달은 음인데, 이 달월자를 보면은 오른쪽에 물 숫자가 있어요. 즉 달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의 3분의 2를 표면에 덮고 있는 물에 영향을 미쳐서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 물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물은 음이 됩니다. 그래서 화자 옆으로 가시면 남자가 양이고 여자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체로 보면은 화에 해당하는 부위가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자는 심장에 있는 어깨 부위가 넓고, 그리고 이 수에 해당하는 건 물이라는 것은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심장 방광이 있는 이 힙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깨는 좁지만 힙 부분이 남자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물은 땅에서 생겨나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비나 눈이 있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해 가지고 나중에 비나 눈으로 변해서 이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은 땅에서 생겨나듯이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도 다 음인 여자가 또는 암컷이 자식을 낳는 것이지 수컷이 낳는 법은 없죠. 그리고 이제 요철 관계인데, 이것은 남녀의 생식기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룩 튀어나온 것이 남자에 해당하고 양이고, 움푹 들어간 것이 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적은 것은 음이고, 그리고 태양은 밝기 때문에 밝은 것은 양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산을 보더라도 산에 좀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나 또 우리 사람이 많이 길로 사용하고 있는 능선 같은 것은 양이 되고, 그리고 골짜기 부분은 낮기 때문에 이것은 음이 됩니다. 그래서 능선 부분은 좀 밝고 건조하고, 골짜기 부분은 어둡고 그리고 좀 습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은 것은 양이고 낮은 것은 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가 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산은 양이고,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논이나 밭이나 또는 강이나 물이 흐르는 것은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것은 양이고 짧은 것은 음이에요. 그래서 장단이죠. 또 적극적인 것은 양이고 소극적인 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볼 것 같으면은 태양이 사방으로 빛과 열을 끊임없이 발산하고 확산하는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 적극적이라는 것도 남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적극적이고, 또 자기 자신을 어디 가서든지 나타내려고 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그러는데, 이 양의 성질, 즉 남자의 성질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해요. 이게 불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물방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방울이 졌다는 것은 중심 부분으로 이 모든 힘이, 에너지가 결집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종의 수축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들과 달라서 성격이 자기 자신을 움츠리고 또 수줍어하고 이러한 소극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양은 진취적이고 음은 보수적이고, 또 양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음은 부정적이 되고, 능동적이 양이라고 한다면 수동적은 음이 되고요. 또 움직이는 것이 양이면 움직이지 않는 정은 음이 됩니다. 그리고 맑은 것, 맑을 청자입니다. 맑은 것은 양이라고 한다면 흐릴 탁자, 흐린 것은 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음양의 관계는 서로 상반된 관계이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가장 이 갈등이 심한 부분이 바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니, 이게 큰 착각이죠. 남자의 반대가 여자이고 여자의 반대가 남자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반대 또는 나의 상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이 5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지구의 운행 과정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을 빼고 나면은 목화 토금수라는 5가지가 가장 가깝게 있는 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오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 지구 내부에서 보면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5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우선 목이라는 것은 나무죠.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또 뭐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나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면은 태양이고, 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위적인 불, 이러한 것들이 전부 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땅이니까 땅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금은 광물질입니다. 이 광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기계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속에 함유된 광물질, 여러 가지 인체에 이로운 광물질도 있고 해로운 광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이로운 광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곧 증류수가 되니까. 그리고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화 토금수가 밖으로는 오행성이요, 안으로는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바탕을 둬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어서 오행과 음양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목에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화에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양과 오행을 접목을 시켜서 여기에다 부호를 만든 글자가 플러스 목에는 갑이라는 글자, 마이너스 목에는 을, 플러스 화에는 병, 마이너스 화에는 정, 플러스 토에는 무, 마이너스 토에는 기, 그리고 플러스 금에는 경, 마이너스 금에는 신, 플러스 수에는 임, 마이너스 수에는 개라는 이 10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전에 이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 이 글자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플러스 금에 해당하는 경진년이 되어 있습니다. 경진년인데 매년에는 그 다음에 글자 신자가 또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연월 일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글자 그대로 이 천간이라는 글자죠. 갑을병정 무기정신인계는 우리가 위에만 쓰는 글자, 즉 하늘에 해당하는 글자라 해서 천간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리고 이 글자가 10자이기 때문에 일명 십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또 땅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자, 즉 여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자 해서 밑에 만들어 놓은 게 12지입니다. 이것은 땅, 따지자, 따지자, 둘 다 따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12글자이기 때문에 12지지, 밑에만 쓰는 글자로 하자 해서 12가지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자 위에 보시면 플러스로 되어 있고 다음 글자인 축자 위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규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낮이, 태양이 지배하는 낮이 오는가 하면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달이 지배하는 밤이 오고, 그리고 또 다시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는 양이고 마이너스는 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칙적으로 자정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는 것은 쥐라는 동물에 비유해서 만들었고요. 축은 소가 되고, 이는 호랑이 즉 범이 되고, 묘는 토끼 글자이고, 지는 용에 해당하는 글자, 사는 뱀띠를 말하는 것이고, 오는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는 양이요, 신은 원숭이, 유는 닭이고, 술은 개, 해는 돼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동물에 비유해서 만들었지만 이 글자의 신부는 음양과 오행에 있습니다. 아까 그 위에 천간에 10자를 배울 때 목화 토금수는 오행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과 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년의 경진년의 경자는 플러스 금이라고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자의 신분은 플러스 금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지에도 음양과 오행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이 간여지동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12지지와 천간의 열자,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는 천간의 열자이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는 지지의 12글자이므로 이 글자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계속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또는 시간, 여기서 이것이 표시가 되니까 순서대로 좀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간여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니까 생소하시겠죠. 우선 간자는 아까 배운 천간의 글자입니다.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열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밑에만 쓰는 글자로 하자 하는 12가지 동물에 비유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더불어 그런 뜻이고, 동이라는 것은 같다 한 가지 동자죠. 그래서 결국 뜻은 천간과 지지가 음양오행이 같은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풍수지리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역학의 부호쯤은 알아두셔야 되고, 또 풍수지리를 계속 공부하시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세요. 우선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 토금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필수 요소이고, 그리고 지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양과 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양과 음으로 되어 있어서 오행을 양과 음으로 나누어서 플러스 목에는 천간의 글자는 갑이고 지지의 글자는 인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글자도 플러스 목이고 인이라는 글자도 플러스 목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남자에 해당하는 나무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은 신분, 즉 성분이 모든 게 동질성이고 독립성이고 다 같은데, 갑이라는 글자는 천간이므로 위에만 쓰기로 하자. 또 인이라는 글자는 같은 플러스 목이지만 밑에만 쓰기로 하자. 이것의 차이점입니다. 또 을과 묘는 마이너스 목에 해당하죠. 그리고 병과 오는 플러스 화, 마이너스 화에는 정과 사, 플러스 토에는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진술입니다. 즉 천간은 무요, 지지에는 진술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마이너스 토에는 기충미, 기라는 천간의 글자와 축과 미라는 지지의 글자가 또 있습니다. 플러스 금에는 경신, 마이너스 금에는 신유, 플러스 수에는 임자, 마이너스 수에는 개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오행의 성정에 있어서 과연 플러스 목과 마이너스 목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각각 오행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양과 음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우리가 실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목이라는 것은 글자로는 갑자이고 아까 지지에는 인자라고 했죠. 그랬는데 이것은 남자다운 나무니까 큰 나무, 산에 가면 큰 나무가 있고 가로수에도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나무를 가지고 제목으로도 쓰고 또 일명 대림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이 큰 나무가 바로 대림목 또는 제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가보시면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이 큰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수입해서 들여와 가지고 바닷물에 담궈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나무를 잘라 가지고 죽어 있기 때문에 일명 사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있을 때는 큰 나무이지만 이것이 잘라 가지고 이게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목이라고도 하죠. 반면에 마이너스 목에 해당하는 을자는 이 글자도 좀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이것은 초목, 즉 풀과 같은 나무, 유목, 어린 나무입니다. 이게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도 되고 어릴 유자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덩쿨나무, 이 덩쿨나무는 뭐 칡덩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담장 덩쿨나무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또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마이너스 목, 즉 여성적인 나무, 즉 화초, 을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은 태양이죠. 그래서 플러스 화에는 병화인데 태양화 또는 자연적인 불, 그리고 마이너스 화는 정화인데 일명 이것은 인위적인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나 촛불이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기불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여성적인 불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플러스라는 것은 크고 마이너스는 적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토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토라는 건 흙동입니다. 플러스 토에는 무토가 있죠. 이것은 산이나 또는 제방, 한강의 양쪽 뚝을 이루고 있는 이 제방이 바로 플러스 토인 무토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호수에 가면은 전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앞에는 수문 있는 데는 제방을 쌓아놨습니다. 이게 무토예요. 즉 이것은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토의 여성적인 토에 해당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기자를 쓰는데 논이나 밭이나 화관이나 화분의 흙 또는 습기가 있는 습토,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토라고 합니다. 또 플러스 금에는 경금이 있고 마이너스 금에는 신금이 있는데, 이 플러스 금은 큰 쇳덩어리 또는 강철, 이 광물질에서도 가장 이 강도가 강한 것이 강철이에요. 그래서 강철이라고 하죠. 그리고 큰 칼, 이러한 쇠로 만든 것 중에서 이게 큰 것은 우리가 플러스 금인 경이라 하고, 마이너스 금은 여성적인 광물질이니까 금은 보석 또는 바늘, 침 또는 작은 칼, 이런 것들이 전부 신금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물은 가장 큰 물이 바닷물이고 호수물이 가장 큰 물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자로 쓰고 있고, 마이너스 수에는 계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슬비, 개울물, 도랑물, 또는 뭐 어떤 면에서 지하수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성적인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장 크게 나누면은 음과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과 걸상도, 책상은 걸상보다 크지만 책상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고, 즉 사람으로 말하면 여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걸상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음양은 반대다, 곧 남자와 여자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부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고요. 또 이 세상의 원리가 음양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배척하고 충돌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같은 마이너스끼리나 플러스끼리는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고, 자석도 같은
N극이나 같은 S극끼리는 서로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서로 마찬가지로 고부간에는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이 적고 또 스파크 현상이 생기니까 서로가 음양의 관계를 잘 알아서 이해를 하시면 그런 갈등이 많이 해소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